안녕하세요. 건강의 달인 건달입니다. 오늘 아침에 볼일은 잘 보셨나요? 큰 볼일을 여쭤보는 것인데요. 볼일이 왜 볼일인지 아시나요? 볼일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큰 볼일과 작은 볼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큰 볼일과 작은 볼일을 통해서 건강을 체크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눈으로 꼭 봐야 한다고 해서 붙여진 것이 바로 볼일입니다. 볼일을 보신 후에는 꼭 눈으로 확인하는 습관이 아주 중요한데요. 볼일의 색이라든지 모양, 냄새 등등에 따라서요, 우리의 건강의 현 주소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큰 볼일의 경우에는요, 우리가 먹은 음식물의 물리 화학적 변화를 관찰함으로써 소화기계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작은 볼일은 우리 몸의 대사 과정을 확인할 수가 있는 지표가 되는데요. 간과 신장의 문제를 확인하는 데도 사용이 되죠. 광해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요, 메바틀이라고 해서 임금님이 큰 볼일을 보면 냄새라든지 모양을 살피고 심지어 맛도 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큰 볼일을 통해서 임금님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볼일이 건강을 알아보는 척도가 되기 때문이죠. 다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볼일을 보셨나요? 볼일은 신호가 왔다면요, 언제든지 보셔야 합니다만 폐의 기운이 커지는 새벽 시간부터 아침에 볼일을 보는 것이 일반적이죠. 폐와 대장은요,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대장의 움직임이 가장 활발해지는 때가 바로 아침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먹었던 음식물을 소화하고 남은 찌꺼기를요, 아침에 볼일을 통해서 우리 몸 밖으로 내보내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일련의 일들은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하는데요. 그렇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변비라고 하는데요. 변비가 무엇인지 정의부터 알고 가셔야 합니다. 변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계시거나 잘못 알려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변비는요, 의학적인 소견으로는 배변 횟수가 주 3회 미만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변이 딱딱하거나 덩어리지는 것도 변비라고 하고, 변이는 느껴지는데 변이 나오지 않는 상태를 변비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변의 양이 100g이 안 돼도 변비라고 정의하시는데요. 저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변비라는 것은요, 이런 정의로 규정을 지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볼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환경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도요,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가도요, 볼일을 보는데 어려움이 없다면요, 변비가 아닙니다. 반대로 매일 볼일을 보지만 너무 힘들게 본다면 그거는 변비로 보셔야 합니다. 변을 보시더라도요, 시원하게 보지 못하고 잔변감이 남아있는 것도 변비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주위 사람들도 그렇고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 식품을 자주 먹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데다가 불규칙적인 식사 시간이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비에 좋다라고 하는 거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어떤 게 변비에 좋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가장 많이 들어보신 것이 바로 식이섬유일 텐데요. 이런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은 어떤 것을 알고 계신가요? 채소라든지 미역이나 다시마와 같은 해조류라든지, 과일 중에서는요, 푸른이라든지 사과 정도일 겁니다. 변비로 고생해 보신 적이 있으신 분이라면요, 한 번쯤은 차전자피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차전자피는요, 질경이 씨앗의 껍질을 이야기하는데요. 차전은 질경이를 뜻하고요, 자는 씨앗을 뜻하고요, 피는 껍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차전자피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요, 장 건강을 개선하는 효과는 물론이고요, 심혈관과 뇌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심지어는 암 발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는 아주 특별한 식품이죠. 예전 같으면 껍질이기 때문에 아무데도 쓸 데가 없어서 버렸을 텐데요. 이제는 온갖 성인병을 예방하는 아주 특별한 식품으로 재조명되고 있죠. 차전자피는요, 물에 녹는 식이섬유인 수용성 섬유질이 70%나 되고요. 물에 녹지 않는 식이섬유인 불용성 식이섬유도요,
30%로 이루어져 있어서 장 건강을 증진하고 변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차전자피의 수용성 섬유질은 대변의 점도를 높여서요, 대변의 이동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불용성 섬유질은 수분을 흡착해서 대변의 크기를 늘려가지고 변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식이섬유는요, 변을 크고 부드럽게 만들어서 배변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죠. 대장의 변을 잘 처리하게 됨으로 인해서요, 대장에서 변이 부패되어서 독소를 만드는 것을 예방하고요, 장 내에서 독소를 만들 만한 성분들을 흡착해가지고 우리 몸 밖으로 배출하는 작용을 합니다. 제가 오프라인 강의 때 꼭 외우시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식이섬유 하면은 흡착을 외우시라고 여러 번 강조합니다. 식이섬유는 흡착 능력이 뛰어나서요, 우리 몸에서 나쁜 것들을 흡착해가지고 우리 몸 밖으로 배출해 주기 때문에 현대인들에게는 필수 영양소처럼 필요하기 때문이죠. 차전자피는요,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도 있는데요. 차전자피의 풍부한 수용성 섬유질이요, 장내 콜레스테롤과 결합을 해서 콜레스테롤이 흡수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콜레스테롤은요, 우리 몸의 간에서 생성이 되어서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다시 간에서 처리가 되어가지고 담즙으로 배출이 되는데요. 배출된 콜레스테롤은 대장에서 다시 흡수가 되어서 간에서 재활용이 되는데요. 대장에서 식이섬유가요, 콜레스테롤을 흡착해서 흡수가 되는 것을 방해하고요. 흡착된 콜레스테롤은 변과 함께 우리 몸 밖으로 버려지게 되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차전자피의 수용성 섬유질은 혈당 수치를 안정화해서 당뇨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혈당 수치가 높게 되면요, 피가 끈적거려서 혈액순환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높은 혈당은요, 지방으로 전환이 되어서 혈중 중성지방 수치를 높여서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차전자피의 식이섬유가요, 탄수화물이 소화가 돼서 분해된 단순당을 흡착해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잉여의 당을 변과 함께 배출하기 때문에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차전자피는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다른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보다도 혈당을 조절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차전자피 같이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은요, 뇌 건강을 증진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요. 미국 건강 전문지 우먼스 헬스에 소개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요, 미국 프로비던스 세인트 존스 건강센터의 클리포드 세길 박사는요, 섬유질 섭취와 뇌 건강 사이의 관련성이 장과 뇌를 연결하는 장뇌축과 관련이 있다라고 봤는데요. 복통과 같은 위장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분들이 신경학적 증상을 함께 호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세길 박사는 건강한 장은 몸이 스스로를 정화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어서요, 뇌 건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차전자피를 포함한 고식이섬유 식단은 당뇨라든지 고혈압,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에도 큰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차전자피에는요, 수용성 섬유질 외에도요, 점막을 보호하고 소화기관의 염증을 완화하는 뮤신도 함유되어져 있고요,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베타글루칸은 물론이고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되는 미네랄과 일부 아미노산도 함유되어져 있어서요, 현대인들에게는요, 필수 영양소와 같은 존재이죠. 식이섬유가 풍부한 만큼 과도하게 섭취하시게 되면요, 복부 팽만감이라든지 일부에서는 복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하루 권장 섭취량인 25g 이내로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전자피를 처음 섭취하시는 분이시라면요, 소량으로 시작해서 점차 양을 늘려가시는 것이 좋겠죠.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